여러분 안녕하세요. 3과 공부합니다. 52쪽을 펴주세요. 오늘은 외모에 대한 어휘와 표현을 공부합니다. 엄마 친구는 어떻게 생겼어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엄마 친구는 어떻게 생겼어요? 외모에 대한 어휘를 공부합니다. 멋있다. 자, 멋있다 있어요. To be handsome. 멋있다. 멋있다인데요. 멋있다라고 발음해도 됩니다. 멋있다. 멋있다라고 발음해도 되고 멋있다라고 해도 됩니다.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제 남자친구는 아주 멋있어요. 멋있어요. 멋있다는 그림이나 옷, 바다, 산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사람한테도 멋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사물, 풍경 이런 데도 멋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멋있어요. 제 남자친구는 사람이지요. 제 남자친구는 멋있어요. 수지씨, 오늘 옷이 정말 멋있어요. 자, 옷이 멋있어요. 그랬죠? 옷이 멋있어요. 와, 바다가 정말 멋있어요. 바다가 정말 멋있어요. 바다가 멋있는 거예요. 바다가 정말 멋있어요. 경치가 참 멋있어요. 경치가 멋있어요. 그래서 멋있다는 말은 사람이나 옷, 바다, 경치 이런 거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귀엽다. 귀엽다. To be cute. 제 동생은 5살이에요. 정말 귀여워요. 귀엽다. 여기 그림을 보세요. 아이들이 어때요? 작고 예쁘지요? 그럴 때 귀여워요 라고 말합니다. 귀여워요 라고 말해요. 귀엽다, 귀엽다라고 말합니다. 아기가 작고 예뻐요. 동물이 작고 예뻐요. 작고 예뻐요. 동물이 작고 예뻐요. 그럴 때 귀여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른한테는 귀엽다고 하는 게 아니죠. 어른한테는 귀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기나 동물한테 쓰는 말이에요. 귀여워요. 얼굴, 그 사람의 얼굴을 알아요? 그 사람의 얼굴을 알아요? 이 사람은 얼굴이 어때요? 얼굴이 어때요? 얼굴이 멋있어요. 얼굴이 귀여워요. 얼굴이 예뻐요. 얼굴이 밝아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귀여워요 이런 말이 있었죠. 이것을 비읍 불규칙 용언 그래요. 용언은 동사와 형용사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비읍 불규칙 용언. 비읍이 모음 어미 앞에서 우 형태로 변하는 건데요. 귀엽다, 귀여워요, 부럽다, 부러워요, 덥다, 더워요 이렇게 바뀌는 것을 비읍 불규칙 용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규칙 동사도 있습니다. 잡다, 잡아요, 잡아서, 잡고, 잡지만. to catch. 귀엽다, 귀여워요. 자음이 올 때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음이 왔죠? 그러니까 부럽다가 되고, 고 할 때 자음이 왔죠? 그러니까 부럽 그대로 있습니다. 부럽. 그러나 부럽 플러스 어요. 어요가 붙으면 이건 모음이잖아. 모음이죠. 그러니까 부럽어요라고 하지 않고 부러워요라고 변합니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부러워요. 이것을 비읍 불규칙 용언이라고 말합니다. 자, 가장 좋은 방법은 외우는 겁니다.
귀엽다, 귀여워요. 부럽다, 부러워요. 덥다, 더워요. 이렇게 외워두세요. 색, 색 또는 색깔 이렇게 말해요. 검정색, 이것을 검정색이라고 합니다. 검정색. 저는 검정색 바지를 입고 있어요. 검정색 바지 이렇게 말합니다. 바지가 무슨 색깔이에요? 바지가 무슨 색깔입니까? 검정색이에요. 검정색. 셔츠는 무슨 색깔이에요? 여기 셔츠. 셔츠는 흰색이에요. 흰색. 또는 하얀색이라고도 합니다. 흰색, 하얀색. 자, 여기 셔츠는 이렇게 연결해 볼까요? 자, 셔츠는 흰색, 하얀색이에요. 이때 검정색을 다른 말로 검은색 또는 까만색이라고도 합니다. 검정색, 검은색, 까만색. 흰색은 하얀색이라고도 해요. 흰색, 하얀색.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빨간색. 제 가방은 빨간색이에요. 제 가방은 빨간색이에요. 가방이 무슨 색이에요? 자, 이 가방이 무슨 색입니까?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이렇게 색깔을 넣어서 빨간색 가방이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얀색 또는 흰색이라고 했죠. 하얀색 또는 흰색이라고도 하는데요. 제 동생은 하얀색 모자를 좋아해요. 하얀색 모자. 네, 하얀색 모자를 좋아해요. 모자가 무슨 색이에요? 모자가 흰색이에요. 모자가 하얀색이에요. 파란색. 파란색. 우리 형은 파란색 티셔츠를 자주 입어요. 여기 티셔츠가 파란색이에요. 그 외에도 다른 색깔 알아볼까요? 노란색. 노란색은 무슨 색이죠? 옐로우. 노란색, 옐로우. 보라색은 퍼플. 보라색, 퍼플. 분홍색, 핑크. 분홍색, 핑크. 주황색은 오렌지. 주황색, 오렌지. 초록색은 green. 초록색, green. 자, 초록색이라고도 하고 녹색이라고도 해요. 녹색. 하늘색, sky blue. 하늘색. 회색은 gray. 회색은 gray를 회색이라고 합니다. 회색. 자, 그러면 색깔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히읗 불규칙 용어는 있어요. 히읗 불규칙. 빨갛다, 파랗다, 까맣다, 노랗다, 하얗다처럼 받침 히읗이 있는 경우 뒤에 모음이 오면 히읗 받침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빨갛다 다음에 은이 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히읗 받침이 사라져요. 빠지고 빨간으로 바뀝니다. 빨간. 빨갛다, 빨간. 파랗다, 파란. 까맣다, 까만. 노랗다, 노란. 하얗다, 하얀. 이렇게 바뀝니다. 모음 아나 어가 오면 모음 이가 추가되어 예로 바뀝니다. 예를 들면요. 빨갛다에 아요를 붙이면 빨갛 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빨개요 이렇게 바뀐다 그 말이에요. 빨갛다 빨개요. 하얗다 하얘요. 자, 저 모자는 어때요? 예, 저 모자는 하얘요. 저 가방 어때요? 예, 저 가방은 빨개요. 저 가방의 색깔이 어때요?
예, 저 가방은 빨개요. 이렇게 말합니다. 빨개요, 하얘요. 뒤에 자음이 올 때는 변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빨갛 다음에 고를 붙이면 빨갛고 그대로 나옵니다. 빨갛고. 파랗다에 고를 붙이면 파랗고, 까맣고, 노랗고, 하얗고. 받침이 변하지 않죠? 받침이 그대로 있습니다. 표현을 공부합니다. 사람, 누구는 어떻게 생겼어요? 친구는, 엄마는, 아빠는, 동생은 어떻게 생겼어요? 친구 동생의 얼굴을 몰라요. 자, 여기 보세요. 친구 동생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친구 동생의 얼굴을 몰라요. 친구 동생의 얼굴을 알고 싶어요. 궁금해요.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질문해요. 동생은 어떻게 생겼어요? 외모가 궁금할 때 어떻게 생겼어요를 사용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생기다, 생겼어요 할 때 생기다 있죠. 이 생기다는 사람이나 사물의 생김새가 어떠한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럴 때 생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반 사이먼 씨는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반 토니 씨는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반 조이 씨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와 같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멋있어요. 귀여워요. 예뻐요. 키가 크다, 작다. 우리 언니는 키가 커요. 키가 크다라고 말합니다. 키가 크다. 키가 작다. 언니는 키가 어때요? 키가 커요. 동생은 키가 어때요? 키가 커요? 아니요. 키가 크지 않아요. 키가 작아요. 키가 크지 않아요. 키가 작아요. 우리 집 강아지는 눈이 크고 귀여워요. 저는 손과 발이 모두 작아요. 손과 발이 작아요. 우리 집 강아지는 눈이 크다고 그랬죠? 눈이 크다. 눈이 크다. 눈이 작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크고 귀여워요. 루스 씨 동생은 키가 커요, 작아요? 넬리 씨는 어떻게 생겼어요? 키가 커요. 눈이 커요. 손이 커요. 코가 작아요. 입이 작아요. 키가 크다, 작다. 키가 커요, 작아요. 눈이 커요 또는 눈이 작아요. 손이 커요. 손이 작아요. 코가 커요. 코가 작아요. 입이 커요. 입이 작아요. 이와 같이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 여자분의 머리를 보세요. 여자의 머리가 어때요? 머리가 길어요. 남자의 머리는 어때요? 남자의 머리가 길지 않아요. 짧아요. 머리가 짧아요 라고 말하죠. 머리가 길어요. 머리가 짧아요. 머리가 길다. 머리가 짧다 라고 말합니다. 제 여자친구는 머리가 길어요. 머리가 길어요. 머리와 머리카락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머리카락은 머리 하나하나를 말할 때 머리카락이라고 해요. A hair. 그리고 머리는 이와 같이 머리카락 전체를 말할 때는 머리라고 합니다. 머리카락 전체를 말할 때 머리 그럽니다. 머리는 이 헤드 부분을 머리라고 합니다. 이 헤드를 머리라고도 해요.
문법을 공부합니다. 은을 동사나 형용사에 붙일 때 어떤 뜻이 되는지 보겠어요. 은은 형용사에 붙어서 명사를 꾸밉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는은 동사에 붙어요. 은은 형용사에 붙죠? 는은 동사에 붙어서 명사를 꾸며주는데요. 일이나 행동이 현재 일어나는 것을 나타냅니다. 현재 일어나는 것을 나타내요. 은은 형용사에, 는은 동사에 붙입니다. How to make your attribute to adjectives and verbs. 형용사에 은을 붙입니다. 은을 붙이는데 받침 있을 때는 은, 작다, 작은, 크다, 받침이 없죠? 그럴 때는 받침, 니은만 붙입니다. 큰, 길다일 때는 니를 빼고 니은만 붙입니다. 긴, 작다, 작은, 크다, 큰, 길다, 긴. 이렇게 해서 이것들은 다음에 명사와 합치죠.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되겠습니다. 동사도 먹다, 받침이 있으면 는을 붙입니다. 먹는, 만나다 할 때는 만나는, 는을 붙여요. 받침이 없으면 만나는, 살다는 받침을 빼고 는만 붙입니다. 사는, 동사일 때는 이렇게 만드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에 명사를 꾸며줍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먹는, 만나는, 사는, 작은, 큰, 긴, 먹는, 만나는, 사는, 이와 같이 해서 명사를 꾸며줍니다. 있다는 있는, 없다는 없는으로 바뀌어서 꾸며줍니다. 있는, 없는. 저기 머리가 긴 사람이 지훈씨 누나예요. 머리가 긴 사람, 원래는 길다죠. 길다. long, 길다를 사람을 꾸며야 돼요. 길다로 사람을 꾸밀 때 긴 사람, 머리가 긴 사람 이렇게 꾸며줍니다. 머리가 긴 사람이 지훈씨 누나예요. 아니에요. 머리가 짧은 사람이 제 누나예요. 짧은, 짧다죠? 짧다. 짧다가 사람을 꾸며줄 때 뒤에 명사를 꾸며주려고 해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려고 해요. 은을 붙여서 짧은 사람이 제 누나예요. 아니에요. 머리가 짧은 사람이 제 누나예요. 지은씨 누나는 머리가 짧아요. 지은씨 누나는 머리가 짧죠. 머리가 짧은 사람이 지은씨 누나예요. 저기 머리가 긴 사람이 지훈씨 누나예요? 그랬더니 지훈씨가 아니에요. 머리가 짧은 사람이 제 누나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음식을 먹을까요? 저는 매운 음식이 먹고 싶어요. 저는 매운 음식이 먹고 싶어요. 자, 원래는 맵다죠? 맵다. 맵다인데 은을 붙여야 되겠죠? 어떻게 합니까? 맵에다가 은을 붙여야 돼. 은. 은을 붙여야 되는데 맵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네요. 맵은이라고 하지 않고 매운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매운 음식이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나타샤 씨가 어디에 있지요? 저기 책을 읽는 사람이 나타샤 씨예요. 읽는 사람. 자, 읽는. 이 말은 지금 읽고 있는 그 뜻이에요. 현재 읽고 있어요. 책을. 저기 책을 읽는 사람이 나타샤예요. 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읽다죠. 읽다인데
읽에다가 는을 붙여야죠. 읽다는 동사니까. 그래서 읽는. 저기 책을 읽는 사람이 나타샤 씨예요. 이 옷보다 더 싼 옷을 보여주세요. 자, 싼 옷. 싸다. 싸다 비싸다. 형용사예요. 싸다 비싸다. 싸에다가 는을 붙여서 싼. 이 옷보다 더 싼 옷을 보여주세요. 우리 반에서 키가 가장 작은 사람은 민수 씨예요. 작다. 역시 작다도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작에다가 은을 붙인 겁니다. 작은 사람은 민수 씨예요. 자, 형용사에는 은을 붙인다고 그랬죠? 예쁘다, 예쁜, 많다, 많은, 길다, 긴. 이것은 다 형용사입니다. 어제 명동에서 예쁜 모자를 샀어요. 저는 사람이 많은 곳을 안 좋아해요. 예쁜 모자, 예쁘다, 많은 곳을 안 좋아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만나다, 동사에는 는을 붙여요. 만나다, meet, 만나다 동사예요. 만나는, 은을 붙이지 않고 만나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나는. 먹다 동사예요. eat, 먹다, 먹는. 만들다, make, 동사죠. 만드는. 맛있다, 맛있다는 형용사인데 있다가 들어갔어요. 있다. 자, 있다가 들어갔을 때는 맛있는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맛있는, 있는. 있다가 들어있으면 있는으로 바꾸면 돼요. 저기 아이스크림을 먹는 아이가 제 동생이에요. 자, 먹는 아이, 현재, 지금 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먹고 있어요. 먹는 아이가 제 동생이에요. 이곳은 음식을 만드는 곳이에요. 만들다 해서 만드는. 이곳은 음식을 만드는 곳이에요. 민지 씨, 저기가 어디예요? 저곳은 제가 다니는 학교예요. 제가 다니는. 원래 다니다죠. 다니다. 다니는 학교예요.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한국 음식이에요. 좋아하다, 좋아하는 음식.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한국 음식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한국 음식이에요. 연습 1번,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예쁘다, 꽃이 예쁘다. 예쁘다로 꽃을 꾸며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쁜 꽃이 피었어요. 제가 듣다, 듣다 음악, 듣다로 음악을 꾸며줘야 되겠죠? 듣다로 음악을 꾸며줘야 되니까 듣는 음악, 듣는으로 바꿔줍니다. 제가 듣는 음악은 K-팝이에요. 길다를 가지고 바지를 꾸며주려고 해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길, 리을로 끝났어요. 그럴 때는 리을을 뺍니다. 리을을 빼고 기에다가 니은 받침을 해줍니다. 긴 바지를 입었어요. 긴 바지를 입었어요. 자, 슬프다로 영화를 꾸며야 됩니다. 그러면 슬픈 영화를 봤어요. 제가 자주 가다로 식당을 꾸며줍니다. 제가 자주 가다. 식당은 서울식당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꾸며줄까요? 가는. 제가 자주 가는 식당은 서울식당이에요. 제가 살다. 동사죠. 살다. 그러면 니를 빼고 는을 붙입니다. 사는. 제가 사는 아파트는 서울에 있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 서울에 있어요.
깨를 공부합니다. 깨. 누구한테 편지를 써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편지를 써요. 부모님께 편지를 써요. 부모님한테 편지를 써요 해도 돼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부모님은 존경의 대상이기 때문에 깨를 붙입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편지를 써요. 여기 볼까요? 높임의 대상이 되는 사람, 명사에 붙어 어떤 행동에 영향을 받는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명사 다음에 깨를 붙여요. 명사 다음에 깨를 붙여서 높임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붙여줍니다. 높임의 대상에게 깨를 붙여요. 선생님께, 선생님한테, 선생님한테라고 하지 않죠. 선생님에게라고 하지 않아요. 선생님께라고 합니다. 할아버지께,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할아버지께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하면 높임의 대상에게 에게를 붙이면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다 알아듣지만 예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편지를 써요 라고 말합니다. 부모님께 편지를 써요. 오늘 숙제가 뭐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께 여쭈어 볼까요? 여쭈어 볼까요? 오늘 숙제가 무엇이에요? 뭐예요? 그 말은 무엇이에요? 그 말이죠? 무엇이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에게 여쭈어 볼까요? 선생님에게 여쭈어 볼까요? 에게보다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께 여쭈어 볼까요? 깨라고 하는 게 좋겠죠. 선생님께 여쭈어 볼까요? 선생님에게라고 말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다 알아듣는데 좀 더 예의 바르게 말하려면 선생님께라고 말하는 게 좋겠어요. 자, 여쭈어 보다 할 때 여쭈어로 이렇게 줄여서 말해도 됩니다. 선생님께 여쭈어 볼까요? 여쭈어 볼까요? 여쭈어 볼까요? 그 말이죠. 여쭈어 볼까요? 할머니께 연락을 드릴 거예요. 자, 할머니는 높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께 연락을 드릴 거예요. 학생들이 선생님께 선물을 드렸어요. 학생들이 선생님께 선물을 드렸어요. 연습 2. 보기와 같이 깨를 이용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친구한테 선물을 줘요. 아버지한테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께 선물을 드려요. 동생에게 편지를 써요. 할아버지께 편지를 써야 되겠죠? 할아버지께 편지를 써요. 선생님이 학생한테 말해요. 학생이 선생님한테 말해요. 이렇게 하지 않고 학생이 선생님께 말씀드려요. 지은이한테 전화를 해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요.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연결하세요. 파란색, 빨간색, 검정색, 하얀색 있어요. 파란색은 어떤 게 파란색이죠? 파란색, blue t-shirt. 빨간색, 레드백이 있네요. 빨간색 가방. 검정색 바지가 있습니다.
검정색 바지, 하얀색 모자가 있네요. 하얀색 모자. 2번,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서 써보세요.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한테 어떤 걸 내야 될까요? 예, 선생님께 숙제를 냈어요. 친구 생일이라서 친구께를 넣어야 될까요? 한테를 넣어야 될까요? 친구한테 선물을 줬어요. 길을 잘 몰라서 할머니께 해야 될까요? 할머니한테 해야 될까요? 할머니께 길을 여쭈어 봤어요. 길을 잘 몰라서 할머니께 길을 여쭈어 봤어요. 3번,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와 문법을 골라 표현을 완성하세요. 읽어볼까요? 멋있다 또는 멋있다, 머리가 길다, 커피를 마시다, 귀엽다. 명사를 꾸며줄 때 은 또는 는을 붙여서 명사를 꾸며주지요. 강아지는 작고 예뻐요. 작고 예쁠 때 뭐라고 하죠? 귀엽다고 합니다. 귀엽다를 강아지를 꾸며줘야 돼요. 귀엽다. 그럴 때 어떻게 하죠? 귀여운 이렇게 하죠. 귀여운 강아지. 남자가 뭐 하고 있어요? 남자가 커피를 마시고 있네요. 커피를 마시다. 커피를 마시다를 가지고 남자를 꾸며주는 말을 만들어야죠. 그러면 커피를 마시에다가 마시다는 to drink 동사죠. 그래서 는을 붙입니다. 커피를 마시는 남자, 커피를 마시는 남자, 이렇게 꾸며줍니다. 학생인데 학생의 머리를 보세요. 학생의 머리가 어때요? 학생의 머리가 길죠? 여기 보면 머리가 길다 있어요. 머리가 길다. 머리가 길다를 넣어서 이 학생을 꾸며주는 말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머리가 긴 학생, 머리가 긴 학생, 이렇게 꾸며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여성을 보세요. 자, 이 여인은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서 멋있다를 넣어서 멋있다를 넣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꾸며주는 말을 만들어야 되겠죠? 멋있다, 멋있는 또는 멋있는 여성.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숙제는 오늘 공부한 내용을 반복해서 공부하기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이과 뒷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